구글이 작정했습니다. 기존의 렉을 구축하려고 하면 복잡한 과정을 거쳤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그걸 코드 한 번으로 끝내버리는 기술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파일 서치라는 기술인데요. 구글 드라이브에 문서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한번 이 파일 서치라는 기술을 엠파린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고 기존의 슈퍼베이스와 비교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이 제미나이 파일 서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엠파린을 통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방식을 살펴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청킹, 임베딩, 그리고 벡터 DB 바꿔주고 그 다음 반환을 해서 검색까지 하게 해주는 이런 약간 복잡한 시스템이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엠파린에서 기존에서 구성한 걸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일일이 툴들을 다 달아줬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슈퍼베이스 스토어 툴을 달고, 그리고 이런 임베딩 모델도 달아주고, 그리고 리랭커를 이용해서 다시 한 번 더 재정렬을 시켜주는 이런 거를 일일이 다 이렇게 넣었어야 되는데, 이게 간소한 것 뿐이지 좀 더 복잡하게 들면은 월 수백 달러의 인프라 비용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바꾼 게, 이거를 좀 약간 더 혁신적으로 구글 내부 인프라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이 구글 파일 서치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제 레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작동 방식은 일단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파일을 업로드하고, 그리고 저희가 여기를 앞에 채 트리거를 달아서 질문을 하면은 그 결과를 함께 달아서 이제 응답을 해주는데요. 제가 사용을 해봤을 때 2초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2초까지는 아니고 한 3에서 5초 정도 걸렸던 것 같고, 똑같이 문서 임베드하는 과정은 동일하지만 임베드가 들어갈 때 청킹이 자동으로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쿼리를 통해서 리랭커를 들고 올 때 이제 리랭킹도 자동으로 이제 구글 얘가 알아서 최적화를 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문서를 집어넣냐 했을 때 아까 보셨던 사진과 똑같은데, 저희가 먼저 이 파일 스토어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저희가 이런 문서가 있다고 치면은 파일 스토어를 하나 먼저 만들어서 이제 그 파일 스토어에 문서를 올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 문서 올려준 걸 토대로 이제 레그 시스템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파일 스토어, 그리고 업로드 투 파일 서치, 파일을 파일 스토어에 올려주고, 그리고 그 파일 스토어에 있는 문서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렉을 이용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및 장점인데요. 일단 영어는 아닙니다. 영어는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해외에서 좀 약간 조사해본 약간 제미나이 렉의 장점인데요. 일단 데이터 저장 무료고요. 쿼리 임베딩 무료고, 100만 토크당 0.15달러, 문서당 몇 원꼴, 그리고 다양한 파일 형식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최신 제미나이 임베딩 기술 적용합니다. 그리고 자동 인용 기능 내장이 됐고, 기업 수준의 렉 품질을 제공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별도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가 없습니다. 구글 내부 자체에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큰 메리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비용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검색된 문서 토큰은 일반 컨텍스트 토큰으로 청구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이제 AI에게 이거를 좀 검색을 해줘라고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검색을 할 때 사용하게 된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일반 LLM 토큰 비용으로 산정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제 가격과 같은 문서는 제가 아래 이제 설명란 링크에 적어둘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격 책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식 문서에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바뀌었냐라고 하면은, 이제 전문적인 이제 슈퍼베이스 개발 시간 하는데 이제 약간 뭐 수주에서 수시간이 들었다면은 수주가 들었다면은 이제 그거를 뭐 수시간 몇 시간 만에 이제 구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월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다 무료이기 때문에 1달러 미만 또는 뭐 5달러 미만 정도 이용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기술 요구 사항 같은 경우에는 뭐 전문가가 있다고 치지만 뭐 API 호출만으로 가능해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 초보자한테만 좀 약간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아직은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라고 이제 이 세모트만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사용을 해보니까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부족하냐, 그리고 어떤 점이 좀 보완해야 점이 필요하냐라는 거를 좀 약간 엠파린을 통해서 제가 뒤에 보여드릴 실습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 거니까요. 이제 한번 기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활용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레그랑 비슷하게 활용을 하면 되는데, 이제 뭐 고객 지원이나 영업, 운영 같은 프로세스에서 좀 활용해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단한 설명을 뒤로 하고요. 그럼 바로 엠파린으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바로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저희가 기존에 했던 방식은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은 이제 슈퍼베이스 벡터 스토어에 그 파일 다운로드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AI 에이전트에게 슈퍼베이스 툴을 달아줘서 이런 임베딩 모듈을 통해서 검색을 하고, 그리고 다시 반환하게 되는 그런 프로세스였습니다. 여기 보게 되시면 저희가 파일을 넣을 때는 이런 디폴트 데이터 로더 같은 거를 사용했어야 됐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재정렬할 때는 이런 리랭커를 이용을 해서 한번 이용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옆에 보시면 이게 지금 구글 제미나이 레그를 구성을 한 건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리랭커도 필요가 없고 디폴트 데이터 다운로드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들어갈 때 애초부터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왼쪽에 대한 영상은 제가 오른쪽 위에 카드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오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 오른쪽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었잖아요.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파일 스토어가 작동이 되게 되는지 그거를 하나하나 한번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그래서 밑줄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레그를 이용을 하려면은 이제 먼저 이런 파일이 먼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늘 항상 우려먹는 이런 뷰티풀로 미용실 안내문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저희가 넣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레그를 구축을 해볼 건데, 그래서 보게 되시면 제가 그 보이스 에이전트 때 설명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설명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진행해 볼 거고요. 이 문서를 통해서. 그래서 먼저 저희는 이 파일 스토어를 크리에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크리에이트는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제가 여기 문서를 하나 준비를 해왔어요. 여기 보게 되시면 이 제미나이 API 들어가 보시면 이런 파일 스토어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문서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문서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구성을 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따로 이렇게 제미나이 모듈 쳐보면은 제미나이 모듈 치면은 따로 이렇게 모듈이 없어요. 근데 조만간에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HTTP를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이제 파일 스토어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글 API를 통해서 파일 스토어를 생성을 할 건데, 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구글 제미나이 API 키,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발급받으셔서 API 키를 발급받으면은 이렇게 파일 스토어를 하나 만들어라 라는 API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돌려볼게요. 그래서 돌아갔고 살펴보시면 이런 식으로 파일 스토어, 이제 저희가 문서를 넣을 이제 이걸 AI가 레그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제 이런 파일 스토어가 하나 생성이 됐고요. 이게 이제 저희 파일 스토어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바탕으로 이름을 다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중간에 하나 넣었습니다. 그래서 get 방식이고요. 이 파일 스토어에 있는 이름을, 파일 스토어에 대한 정보를 들고 와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려보시면 마찬가지로 뭐 결과값은 똑같죠. 그래서 그냥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용도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 중요한 게 이제 이 문서를 한번 다운로드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문서를 어떻게 다운로드 받을 거냐, 이제 아주 쉽게 이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 마찬가지로 저희가 벡터 넣을 때 이제 이 헤어살롱 뷰티풀로 안내문을 다운로드 받을 거다라는 거를 한번 쭉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릭해 주시면 좀 돌아가죠.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 줬고요. 원래 저희가 이제 기존에 살펴보면은 이제 이 다운로드 받은 문서를 이제 넣어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이 디폴트 다운로드 로더라는 걸 이용을 해서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구글 제미나이에 넣을 때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문서 인베드를 해야 되는데, 이 문서 인베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이 미디어 업로드 요청을 위한 URI 이거를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포스트 보시면은 이렇게 파일 스토어에 있는 파일 스토어에 이 데이터를 업로드하겠다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살펴보시면 문서 인베드를 할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있는 이 바이너리 파일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파일 스토어에 넣을 거냐라는 거기 때문에 먼저 파일 스토어 get에서 있는 네임을 이렇게 끌고 와서 이제 이렇게 넣어주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API 키 넣어주고, 그리고 업로드 투 파일 스토어인데 그럼 어떤 문서를 넣을 건지 저희가 설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여기 보게 되시면 저희가 이 바이너리 파일로 다운로드 받게 되었으니까 샌드 바디에서 엠파렌 바이너리 파일, 그리고 이 데이터라는 이름의 파일을 집어넣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execute 스텝 눌러보시면 마찬가지로 지금 문서가 들어가고 있게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문서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기본적인 방식이고요. 제가 아직 메타데이터 방식을 오늘 설명 안 드릴 건데, 이런 식으로 메타데이터 방식에도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어떤 거를 넣고 데이터와 메타데이터를 연결해라 라고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타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타입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기 이게 좀 약간 시스템이 좀 신기한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파일 네임, 어떤 파일을 넣는지 이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더큐먼트 네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제가 이 레그 방식을 이용하면서 좀 신기했던 게, 이제 저희가 쓸 때는 원래는 이제 저희가 레그를 꺼내서 쓸 때는 이 슈퍼베이스, 이 벡터 스토어 안에 있는 걸 통해서 이제 거기서 사용을 해 왔잖아요. 근데 API를 보니까 이 제미나이 API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 파일 스토어에 문서를 넣었다면은 그 문서를 기반으로 지정을 해줘야지만 그 문서를 기반으로 해서 들고 오는 거예요. 그 파일 스토어 전체를 지정을 하고 그 파일 스토어 내부에 있는 문서를 들고 오는 게 아니라 파일 스토어 안에 있는 특정 문서를 지정을 하고 그 특정 문서에 대한 값들만 들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슈퍼베이스가 좀 더 위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 구성이 아직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처음 나온 거라는지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직 그런 콘솔이나 이런 테이블 구성 같은 거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레그를 구축하실 거면은 이런 더큐먼트 네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레그를 이용을 할 때 이렇게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더큐먼트 네임이 나오게 됐다면 이걸 한번 쭉 복사를 해주세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이 HTTP 툴을 이용을 해서 이제 이용을 하게 될 건데요. 그래서 다시 문서 보시면은 문서에 이 쿼리가 찾는 게 있어요. 그래서 더큐먼트에 있는 쿼리를 찾는 거예요. 저희가 방금 집어넣은 문서의 쿼리를 찾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용할 건데 여기 보시면 메타데이터 필터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보시면 name 이 괄호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이 점 전까지만 해서 지우고 아까 복사했던 더큐먼트 이름을 넣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키 넣어주고요. 제이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쿼리를 찾을 거니까 이제 쿼리 넣어주시고 밸류 값은 이제 AI가 알아서 하는 from AI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뷰티풀로 문서가 들어갔을 거잖아요. AI 에이전트는 뭐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이렇게 입력을 해놨습니다. 따로 뭐 설정한 건 없고요. 그리고 오픈 챗을 해서 한번 채팅을 열어보겠습니다. 채팅을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일단 한번 깨볼게요. 안녕. 지금 돌아가죠. 그래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왔습니다. 그러면 미용실 오픈 시간이 언제야? 라고 보내볼게요. 그럼 돌아가죠. 네, 지금 꺼내오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파일 스토어에 집어넣은 문서를 톡했기 때문에 이렇게 뷰티풀로 미용실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꺼내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봐야겠죠. 평일 오전 10시, 오후 8시. 여기 보시면 평일 오후 10시, 오전 8시. 주말도 오후 10시, 오전 8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잘 나오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커트 비용은 얼마야? 보내볼게요. 1, 2, 3, 4, 5. 이게 꺼내오는 거는 되게 얼마 안 걸리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앞부분에서 이 정지하는 게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모듈을 좀 더 좋은 걸 바꿔주면 좀 더 빠르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미용실 커트의 비용을 이용해 볼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레그를 이용해 볼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슈퍼베이스처럼 테이블에서 보고 싶은데 이제 그게 없단 말이죠.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문서가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문서가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도 살펴볼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제가 아까 그 문서 기반으로 해서 들어간다 했잖아요. 이거는 지금 뷰티풀로 문서에 대한 값만 들고 나오도록 이렇게 설정해 놓은 겁니다. 만약에 제가 뷰티풀로 미용실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환불 문의 규정 이런 것들을 쭉쭉 넣는다고 해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다른 문서들을 넣는다고 치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달아줘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뭐 환불 나누고 CS 나누고 그럴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문서에 표준화 형식을 잘 정리해 두면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이렇게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제미나이가 나중에 모듈이 나오고 노드가 나오고 좀 더 고도화된다면 그냥 문서 하나로 여기서 그냥 안내문뿐만 아니라 뭐 환불 규정, 뭐 CS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디지털화 시킨 다음에 이 문서를 학습시키면은 레그에 넣고 사용하게 만든다면은 좀 더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비용 같은 경우에도 원래 슈퍼베이스를 이용하려면은 특정 비용을 냈어야 됐습니다. 한 20달러가 냈었어야 되는데 이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완전 무료고요. 그래서 비용 측면에서도 일단은 아직 제미나이를 통해서 써볼 수 있다. 좀 약간 우위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지만 아직 이런 시각화적인 개념이나 이런 고도화 시키는 거에는 아직 좀 약간 무리가 있기 때문에 초보자한테는 좋지만 아직 이렇게 제대로 다루기에는 좀 아직 한계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파일 스토어에 올라갔으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파일 스토어를 지울 수도 있겠잖아요. 아, 이거를 좀 지우고 다른 걸 좀 넣고 싶어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보면요, 일단 파일 스토어를 리스팅을 하는 거고요. 제가 들고 있는 파일 스토어를. 그리고 이제 여기서 파일 스토어가 여러 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러 개인 값들을 한번 나눠주고, 자, 여기는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리밋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문서를 한번 파일 스토어에 있는 파일 스토어를 가져왔다면은 이 파일 스토어 안에 있는 문서를 한번 리스팅하고 이 이름 바꿔줄게요. 파일 스토어 DC 리스트 하고 여기도 파일 스토어
DC delete 이런 식으로 문서를 삭제를 하고 그 다음 파일 스토어를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냥 냅다 나는 파일 스토어부터 삭제를 할 거야라고 하면 작동이 안 되고요. 반드시 안에 있는 문서를 전부 삭제해 준 뒤에 그 다음 파일 스토어가 지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파일 스토어 리스팅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일 스토어 get을 하실 거 파일 스토어 갖고 마찬가지로 API 키 똑같이 넣어주시면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방금 생성했던 파일 스토어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파일 스토어를 뭐 여러 개 만들 수도 있잖아요. 뭐 여러 개 만드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여기 아이템이 뭐 세 개가 한 번들 안에 이게 0, 1, 2 이렇게 해서 여러 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 개가 나올 때 대비해서 스플릿을 한번 쪼개주고 이제 저희는 이 파일 스토어 안에 있는 문서를 리스팅할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일 스토어 앞에 있는 파일 스토어 이름을 들고 와서 문서를 리스팅할 거고요. 키는 마찬가지로 API 키 넣어주고 여기 보게 되시면 이렇게 파일 스토어 저희가 아까 집어넣었던 뷰티플로의 문서 이름이 문서 파일 스토어 주소가 문서 주소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파일 삭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delete를 이용을 하고 키 그리고 넣어주시고 이 폴스가 이제 상관없이 다 강요입니다. 그래서 다 그냥 지워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true로 해줘야 좀 약간 삭제하기가 편하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눌러보시면 지금 내용이 다 지워지게 된 겁니다. 그럼 내용이 지워졌으면 이제 저희가 생성했던 파일 스토어도 한번 정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파일 스토어도 파일 delete 파일 스토어 이런 파일 스토어 이름 이런 식으로 누르시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파일 스토어가 다 지워지게 됐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리스팅을 해볼게요. 그러면 파일 스토어가 다 지워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파일 스토어가 다 지워졌으니까 한번 넣어볼게요. 야 미용실 오픈 시간이 언제야? 라고 다시 물어볼게요. 네, 오류가 뜨죠. 왜냐하면 저희가 파일 스토어 미용실 오픈 시간 내용을 지웠기 때문에 얘가 렉을 이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실시간으로 영상을 찍으면서 다시 테스트를 해보니까요. 일단 슈퍼베이스보다 확실히 빠른 것 같아요. 원래는 아까 제가 처음에 테스트를 할 때는 좀 약간 비등비등해 보였는데 확실히 이걸 사용해보니까 속도가 조금 더 빠르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한번 이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나중에 이게 고도화가 된다면 저는 무조건 슈퍼베이스에서 구글로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AI 전쟁 중에서도 이 구글이 인프라를 너무 잘 깔아놨기 때문에 구글이랑 일론 머스크 그룹도 좀 약간 앞서 나가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냥 레그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어떻게 제미나이 레그를 작동시키고 M8N에서 뭐 코드 없이 API만으로 어떻게 이용했는지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주고 싶고요. 만약에 이 레그 부분이 좀 더 고도화가 되고 좀 더 노드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제가 영상을 찍어서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한번 마무리 해볼까 하고요. 그래서 이런 레그에 대해서 조금 더 약간 헷갈리셨던 점, 슈퍼베이스에서 제미나이 레그가 나왔다는데 뭐가 좋나요? 라고 좀 궁금하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이 좀 더 약간 해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마무리 해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